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이 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관유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네, 자 얼굴은 처음 봅니다. 그러네요. 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네, 첫 번째는 단계적 일상 회복 초안 발표 소식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마 70%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제 오후 2시를 지나면서 이제 전 국민 대비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의 계획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이르게 달성한 건데요. 다음은 11월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80% 또 85%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일일 확진자 수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이 발표되네요.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어서요. 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또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일상을 되찾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요. 만약 시행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되죠? 네,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를 1단계 일상회복이라 이렇게 본다면 향후 접종 완료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몇 단계를 더 거쳐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전망인데요. 약 3, 4단계 조치가 검토 중이고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대규모 유행 증가세가 발생하면 4주 내외로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죠. 서킷 브레이커, 주식시장에서 너무 급격한 시세 변동이 있을 때 안전조치 이런 건데 단계적 일상회복 이것도 안전책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단계적 일상회복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먼저 적용한 해외 사례를 좀 보면요.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환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서킷 브레이커 조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당연히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겠죠. 네, 마스크 착용 꼭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자,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오늘 공개된다는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뭔가요? 네, 두 번째는 고 손정민 씨 친구의 무혐의 결론입니다. 지난 4월이었죠.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이 안타까운 일. 당시 몇몇 의문점들이 남았었는데 친구 A 씨 무혐의 결론이 났네요. 예, 맞습니다. 손 씨 유족이 친구 A 씨를 폭행치사 그리고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약 4개월간의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건데 경찰은 손 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 등을 국과수를 통해서 재감정해보기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고 손 씨 아버지가 블로그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 도움의 손길을 또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번 무혐의 결론 뒤에도 입장을 전했나요? 네,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글을 좀 올려왔습니다. 어제도요, 돌아온 정민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지난 금요일 서초서에 가서 아들의 유품을 받아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 근데 이 글에서 손 씨 아버지는 명백한 타설 증거를 발견했다. 이런 내용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증거라고 말한 거는 바지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였습니다. 마스크가 이게 타살 증거가 되나요? 손 씨 아버지는 이제 처음에 아들을 발견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서 이게 물에 함께 떠내려갔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지 주머니에 곱게 들어있었다라면서 늘 이동할 때 보면 마스크를 잘 착용하던 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물로 들어간 건 누군가에 의해서 이동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썼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가 그대로 주머니에 있었다 이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인 말을 보면요.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면 경찰이 스스로 무능해 보일까 봐 이대로 종결을 해서 처리율을 높이려 하는 것 같다라면서 앞으로는 경찰을 피해서 검찰로 가려 한다.
라면서 불송치 결정 통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예, 세 번째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일주기입니다. 아, 벌써 오늘인가요? 예, 오늘이 꼭 1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주기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라서 가족들과 일부 사장단만 참석해서 좀 조용하게 치러질 전망입니다. 네, 뭐 역시 이재용 부회장 입이 주목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구속 수감 관계로 2월에 있었던 100일째에 참석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향후 경영 행보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기 추모 행사를 계기로 조금 더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이제 뭐 회장 되겠죠? 회장 승진됩니까? 예, 뭐 당장은 일단은 좀 보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 승진 전망에 대한 관심도 큰데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좀 리스크를 굳이 키울 필요가 없고 또 사실상 총수로 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름을 굳이 바꾸는 게 큰 그렇죠. 실익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옵니다. 부회장이나 뭐 회장이나 예. 총수인데요. 뭐.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마지막은 서울형 키즈 카페 논란입니다. 서울형 키즈 카페 뭡니까? 예,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서울시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른바 서울형 키즈 카페를 향후 5년 동안 100여 곳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이들을 야외에서 놀게 하자니 뭐 미세먼지 같은 것들도 걱정이고 계절이나 날씨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서울형 키즈 카페의 취지입니다. 자, 날씨 같은 걱정도 있지만 흉흉한 소식 같은 게 들리면 안전이 또 걱정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취지만 보자면 정말 좋은 취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현재 서울형 키즈 카페는 2시간에 3,000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 관련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존 키즈 카페들 이용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뭐 아마 이용해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시간당 뭐 4,000원에서 5,000원, 좀 비싸고 시설이 좋은 곳들은 6,000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시간으로 치면 뭐 8,000원부터 12,000원 수준인데 서울형 키즈 카페는 기존 시설들의 절반 이하 가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차라리 이러지 말고 바우처 같은 걸 제공하면 어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